안녕하세요. 장창호 3064. 오늘은 경덕왕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대인 효성왕. 효성왕은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 중경은 살해를 당했고, 둘째가 34대 효성왕이 됩니다. 경덕왕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효성왕의 아우이기도 합니다. 효성왕이 후사, 즉 태자가 없어서 외척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경덕왕이 제35대 임금이 됩니다. 때는 742년에서 765년까지 약 24년간 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왕들이 통일을 하고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전제군주적인 면모를 보여왔다면, 우리 경덕왕은 큰형과 작은형의 죽음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다. 자신은 정치 사회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중흥시키고 불국사를 세우고 석굴암도 축조합니다. 영흥사, 굴불사 등 수많은 절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스님들과 대화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경덕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명성 있는 눈이 맑은 스님을 한번 뵙고 싶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염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멋진 깨끗한 옷을 다려 입은 스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한 분 초대했는데 경덕왕이 스님을 배우니까 눈동자가 맑지 않습니다. 자, 거절당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스님이 오십니다. 그분도 경덕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덕왕은 직접 자신이 스님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스님이 충담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찬기파랑가 산회가를 지었고, 또 안민가를 짓게 됩니다. 우리 경덕왕의 청에 의해서. 그래서 경덕왕을 경덕왕이 충담사를 궁으로 모시고, 충담사가 걸승차림, 분녀의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삼태기를 짊어지고 그 안에 차 도구를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그래서 눈이 맑은 우리 충담사 스님한테 차 공양을 받습니다. 충담사도 경덕왕을 존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담사여,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좋은 시를 한 편 지어주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찬기파랑가를 지었던 이 충담사께서 주저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차를 한 잔 드리면서 노래를 읊습니다. 그것이 안민가입니다. 제 식으로 해석한 안민가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임금은 믿음직한 아비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라. 백성은 칭을 대는 아이지만 사랑 주는 이를 알아보네.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 그 사람을 먹여 살린다면 이 땅 버리고 어디로 갈까? 나라 가꾸는 길 알고 싶다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내내 어울려 행복하겠네. 자, 이런 안민가를 지어서 경덕왕께 드립니다. 경덕왕은 몹시 마음이 흡족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경덕왕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둡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인 경덕왕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형 효성왕처럼 후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덕왕이 그랬던 것처럼 제1비인 산모 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만월 부인을 왕비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사에 대한 근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당시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큰 스님 표훈대덕을
초청합니다. 해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낳아야겠는데 표훈 큰 스님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표훈 스님이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하느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꼭 여쭤주십시오. 그래서 표훈 대덕은 구름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다시 경덕 왕을 뵙니다. 딸이 나올 운명입니다. 자, 경덕 왕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들입니다. 딸은 안 됩니다. 아들로 바꿔주십시오. 왜요? 효성왕이 후사, 태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태자를 그렇게 열망하는 것은 태자가 정해지면 신하들, 귀족들이 다음 왕이 마땅히 태자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자가 정해지지 않고 공주들만 있을 경우에는 다음 왕은 우리 손에서, 이런 야심,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고 그것이 모방과 반란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표훈 스님이 왕의 명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구름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옵니다. 그리고 경덕왕을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천기를 거슬러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하니까 경덕왕은 그래도 좋다. 아들, 딸, 여왕일 때 나라가 위험하지 않았고 문무왕 때 나라가 위험하지 않았느냐. 나라는 임금자리는 늘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려고 하면 태자가 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태자를 꼭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다음 왕인 혜공왕이 됩니다. 8살까지 이 태자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놀이만 하면서 이렇게 궁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영락없는 여자입니다. 자, 어떻게 태자가 어떤 놀이를 하느냐. 놀이를 창호삼국유사에서 제가 지어봤습니다. 왕비야 왕비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나하고 소꿉놀이 하자. 왕비야 왕비야 이리 오너라 이리저리 밟고 요리조리 흩자. 빨리 안 나오면 나 혼자 할 거야. 빨리 안 나오면 나 혼자 할 거야. 왕비야 왕비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나하고 실뜨기 하자. 왕비야 왕비야 이리 오너라 이리저리 감고 요리조리 뜨자. 빨리 안 오면 혼자 몰래 할 거야. 빨리 안 오면 혼자 몰래 할 거라니까. 하고 이렇게 칭을 대는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자, 이 어린이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 다음은 신라의 하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